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 대구, 그 중심에 서 있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지난 8일 23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2만 3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마무리하고 이제 그 결실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오페라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있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정갑균 관장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 정갑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올해로 벌써 22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22번의 축제를 이어오면서 정말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왜 대구에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페라 하우스를 찾아라. 그래서 오페라를 한 편 봐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이 정도의 어떤 문화 예술의 척도를 지니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면 그 장점을 한데 모아서 말 그대로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장르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을 혼합해서 함께 모여서 더불어 축제의 장을 연다라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22년 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오페라 극장이라는 명칭하에 대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대한민국 유일의 오페라 전문 제작 극장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페라를 직접 제작한다는 것, 품이 많이 들 거라는 건 사실 다들 알고 있지만 직접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요. 이 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편으로는 산업의 모습으로 하면 저희들은 백화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화점 자체 내에서는 물건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지는 않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초이스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서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네. 하지만 제작극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장용의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고 그로 인해서의 어떤 가치가 발산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컴퍼니 중심 그 다음에 전국에 220개가 넘는 문화예술에 관해 복합적인 예술 극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유통과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하고 닮아 있습니다. 네. 어느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 브랜드 가치들을 찾게 되고 공유하게 되잖아요. 오페라와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메이드인 작품이 이제 대구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간다라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고요. 네, 마치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처럼 예술인들에게 그 기술을 보급하고 이 예술 생태계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이런 소명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런 책임감이 있다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상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작 극장의 시스템으로서 모양새를 좀 더 탄탄히 하고 잘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시스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특색 있는 각 분야의 예술 작품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의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캐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지만 우리들의 문화 예술의 유산으로서 이제 K 예술을 창조해내서 그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명도 아울러 있습니다. 네, 10월 27일 대구 글로벌 오페라 마켓이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7개, 8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정말 많은 성과와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포럼도 함께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됐나요? 직접 참여해 주신 세계 각국의 극장이 수십여 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유수의 극장의 젊은 영 아티스트 성악가들을 79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17명을 선발했고요. 6주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작품으로서 전 세계에 자기들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알리는 장르 부분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10월 25일 세계 오페라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 공연작으로 선정이 돼서 영상을 통해서 극장에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오페라 관계자들이나 애호가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공연이 송출되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오페라 극장들이나 관계자들이 저한테 많은 연락을 하곤 합니다. 잘 봤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는 시점부터 이미 전 세계적인 극장과 네트워킹이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모든 극장과 호흡을 같이 했고, 더구나 이번에 직접적으로 한 8개국의 극장 관계자들이 직접 대구에 와서 이 젊은 성악가들이 필요한 오페라 무대를 위한 오디션을 거쳤습니다.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 한두 곡 하는 오디션이 아니라 한 편의 완성된 오페라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그 중에서 15여 명이 중복도 됩니다만은 전 세계 오페라 극장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런 어떤 쾌거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저희 휴가로 결혼이고요. 앞으로 2달 동안 오페라 비전을 통해서 세계 오페라의 날을 기념하는 오페라로서 관객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22회 오페라 축제는 특히 전보다 더 대중적인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실험적이거나 초연 작품들도 많았는데요. 이번 오페라 축제가 이 대중적인 작품들로 구성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또 이 클래식, 오페라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이 오페라의 대중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래에 들어서 대구 오페라하우스의 어떤 축제를 통해서의 작품은 굉장히 어떤 앞선 작품들, 그래서 관객을 선도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현대 오페라, 그 다음에 초연 오페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3년 전에 바그너의 리벨룽의 반지 4부작을 직접 저희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통해서 공연을 했고, 그 외에 한국 초연의 오페라들을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이제 2025년 제22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의 어떤
포맷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었을 때 올해만큼은 좀 더 관객분들하고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관객분들이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작품들을 네. 좀 올해 축제의 모티브로 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주제도 영원이라는 오페라 속에서 영원 불멸의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해내는 네.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관객분들에게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대표적인 작품이 뭐 휴가로 결혼이라든지 오페라 카르멘 이런 작품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통해서 또 한편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오페라, 이 작품들도 근래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이 되곤 했지만 결국은 한정적이었거든요, 관객분들이. 그래서 좀 더 많은 관객분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찾고 축제를 찾고 그 다음에 오페라의 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레퍼토리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의 많은 분들이 지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페라의 대중성이라는 게 뭔가? 네. 그럼 오페라의 어떤 대중성은 오페라의 가치를 가장 잘 만들어서 관객들과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주면 오페라의 대중성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뭐 작품을 쉽게 한다든지 뭐 각색을 해서 뭐 일반적인 대중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하다 보면 오페라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축구는 축구고 배구는 배구고 네. 골프는 골프입니다. 그렇죠. 오페라는 오페라거든요. 하지만 일반 관객분들에게 오페라 하우스와 오페라 작품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문턱을 낮춰주는 거고, 그분들이 오페라 하우스의 작품들을 보러 올 수 있는 기회를 창달해주고, 거기에서 하나의 축구가 발전돼서 축구를 보러 가듯이 네.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면 자연스럽게 오페라의 대중성은 함께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처럼 네. 예술인들에게 그 기술을 보급하고 네. 이 예술 생태계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네. 이런 소명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22회 오페라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선 시즌 공연, 기획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공연이 이어질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만 해주시죠. 축제가 11월 중순쯤이면 올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획 공연이라든지 또 내년에 23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라인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펼쳐져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작품만 소개를 한다면 네. 이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양 오페라 극장이 함께 공동 제작, 공동 배급을 하는 작품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내년 4월에 저희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작품을 첫 번째 선보이고요. 베르디의 리골레토를 공동 제작, 공동 배급을 통해서 공연을 성사를 시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저희 대구 오페라하우스와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우리 대구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예술의 도시, 오페라의 도시, 대구의 가치를 더욱더 발산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감동으로 이 세상이 함께 화문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우리 오페라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대구 오페라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